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기사는 어떻게 다뤘습니까? 맞습니다. 중앙일보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각 입장마다 보는 시각이 크게 다릅니다. 네. 먼저 한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를 싣고 있었는데 현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면서 감사원의 조사 요청 사실을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사전에 교감한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한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사에서는 야당이 문 전 대통령을 전국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의도된 정쟁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란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엿보인다고 했습니다. 공수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 거고요. 한편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이번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극한 대결 국면으로 흐를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쟁에만 너무 매몰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해서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소환 조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질문지를 보낸 건데 그게 왜 무례한 거고 정치 보복이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정치 보복이란 주장이 유족 측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030 세대의 지금 기초수급자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인데요. 5년 새 2배가 됐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7년에 14만 명대였던 2030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6만 명 수준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네. 5년 만에 약 1.8배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보통 부모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경우 혹은 취업 실패나 경기 침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 기사에서는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딜레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청년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복지 지원이 끊기면서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셈이 된다라고 본 건데요. 네. 이 소득은 조금 늘었을 뿐인데 월세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통신비 지원, 공과금 지원 같은 것들이 모두 끊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의 복지체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의지를 갖도록 유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봤습니다. 이른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복지 혜택보다 더 크게 소득이 늘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어려운 형편에서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자 지위에 안주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은 소득이 늘더라도 본인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는 등의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1인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요. 25세부터 59세까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로 투잡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투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남아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등의 순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전 조사에 비해서 소비는 줄이고 또 저축은 늘리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급격히 오르고 있는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혼자 생활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혼자가 편해서와 같은 자발적 이유보다는 학교나 직장 때문에 또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등 비자발적 요인의 비중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조사와 비교해서 10년 이상 1인 가구로 살겠다는 비율은 줄었고요. 1년에서 4년 정도만 지속하겠다는 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응답자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해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했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개인의 공간을 넓히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혼자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 요인이다. 이 조사 결과가 좀 안타까운 현실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지금 장병들에게 2020년부터 전면 휴대전화가 허용이 돼 있는데 물론 장점들도 많지만 단점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권 신장, 부조리 개선, 자기 개발 기회 확대 이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요. 네. 이와 함께 부작용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우선 보안 측면에서 보면요. 규정 위반 사례가 2019년 시범 사업 때 2,100여 건에 비해서 2021년에는 3,500여 건으로 60%나 늘어났습니다. 또 사이버 범죄는 2018년 205건에서 작년에는 742건까지 3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또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심각해졌는데요. 2018년에 90건이었던 병사들의 도박 문제가 작년에는 368건까지 4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디지털 성범죄 역시도 35건에서 136건까지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훈련병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다른 구매자들이 남긴 그런 리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리뷰들 중에 조작된 리뷰가 상당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이른바 리뷰 조작단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네. 이 수많은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 오픈마켓 등에서 어떠한 특정 상품을 이 검색 우선순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판매량이나 높은 평점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플랫폼에서 리뷰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다룬 한 앞치마 상품의 경우에는 구매평 200개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조작으로 쓰인 리뷰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물건을 구입해서 직접 사진을 찍고 구체적으로 리뷰까지 쓰게 되는데 이러한 리뷰 조작을 하게 되면 해당 물건 값에 더해서 작성료까지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리뷰 작업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작업을 벌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판매 업체들 사이에서는 경쟁 업체가 누가 봐도 리뷰 작업을 통해서 상위 노출되게 되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리뷰 조작을 방치하거나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리뷰 조작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중소상인들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들어서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만 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적을 좀 넘어서 좀 규제도 추가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게 주말에 저도 이 기사를 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축구장에서 그 관객들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많은 관객들이 압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홈팀인 아레마 FC가 패배를 하니까 화가 난 일부 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고요. 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탄을 쐈습니다. 그러자 이 최루탄을 피하려 출구에 인파가 몰리면서 엉켰고요.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경찰 측은 아레마 FC 팬들이 선수를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루탄을 쏘면서 강경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아레마 FC의 하비에르 로카 감독은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팀 중에 누구도 관중들에게 위협이나 공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이 무리하게 폭력을 사용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난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경기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최루탄을 먼저 사용한 건 도 넘은 행동이었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경찰청장과 체육부 장관들도 나서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측은 여전히 이번 참사는 팬들의 폭동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어서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